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정보 전송 제도 발표 담당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의 송유진입니다. 이번 설명에는 현장정보 고시 내용과 고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전송장치 준비사항에 대해 22년 10월 의무시행 대상자인 건설 폐기물 운반자, 처리자를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부가적인 내용은 참고 자료와 별첨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별첨 자료의 내용은 좀 더 구체화해서 매뉴얼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명 들으시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실 때 참고만 하시고 홈페이지 게시사항을 기준으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전 설명회 때 핵심만 하다 보니 장치 설치 위치나 저희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원사항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아서 뒤에 별첨 자료들을 일부 발표 장표에 포함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가지고 계신 자료의 쪽수가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발표 순서는 제도 추진 배경 및 목적, 현장정보 고시 내용, 장치와 전송 프로그램의 설치, 유의사항, 당부사항 순서로 진행합니다. 제도 추진 배경 및 목적 설명드립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에는 계량값, 위치 정보, 영상 정보 등이 있습니다. 현장 정보 전송 제도의 배경은 먼저 15년도 국무조정실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은 다량 배출자의 수탁자 확인 의무라 하여 배출자가 폐기물만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리자가 잘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운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계량값, 영상정보, 위치정보와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건설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의성 쓰레기장 같은 방치 폐기물, 김포 농지 불법 투기, 임대창고 불법 적치 같은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처리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법 폐기물을 치우는데 많은 국비가 들어가고 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수기 입력 방식의 인수인계 내역 외에도 실시간 현장 증빙 형태인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인계서를 작성하는 올바로 시스템 외에도 지금 설명드리는 현장 정보를 전송하는 현장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내야 하다 보니 업무 과중 우려가 있어 이것을 IoT 장치와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현장 정보 고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 내용 요약입니다. 먼저 수지 운반하는 자, 올바로 시스템상 운반자는 운반업,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신고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 수지 운반 허가증 대상인 수지 운반 차량에 흔히 GPS 단말기라고 부르는 차량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의 위치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 올바로 시스템상 처리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설치 신고자인데 이때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폐기물을 동시에 영업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적용 시기가 가장 늦은 폐기물의 적용 시기를 따릅니다. 처리자는 자동 전송 단말기와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계량값과 영상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처리업체도 자기 업체 차량으로 별도 운반업체를 거치지 않고 배출자로부터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업체는 수지 운반하는 자도 적용되고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요약으로만 보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뒤에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의 게시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장 정보의 전송 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현장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처리자입니다. 즉,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입니다. 올바로 시스템 전자인계서의 운반자, 처리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수집 운반하는 자를 운반자,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를 처리자로 간단히 부르겠습니다. 예외자는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건설 폐기물은 22년 10월,
지정 폐기물은 23년 10월, 그의 폐기물은 24년 10월부터입니다. 운반자는 업허가의 영업 대상 폐기물, 차량의 운반 대상 폐기물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런데 처리자는 2개 이상의 폐기물을 동시에 하는 경우 늦은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의 업체가 건설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한다면 운반자로서의 시행 시기는 22년 10월, 처리자로서의 시행 시기는 24년 10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22년 10월 전송 대상자일 텐데요. 계량값과 영상 정보를 보내야 하는 처리자는 건설 폐기물을 단독으로 영업 대상으로 하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입니다. 다른 영업 대상 폐기물이 있다면 더 늦은 폐기물의 시기를 따르시면 됩니다. 위치 정보는 건설 폐기물이 운반 대상 폐기물이면 이번 22년 10월부터 전송 대상이고 임시 차량도 전송 대상입니다. 단, 배출 신고자는 차량용 단말기 대신 센터에서 만든 모바일 앱을 통하여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처리업체는 수지 운반하는 자에도 포함됩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중에 영업 대상 폐기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계량값, 영상 정보는 늦은 시기를 따르지만 건설 폐기물 운반 차량은 22년 10월부터 위치 정보 전송 등 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실 텐데요. 만약 업허가의 추가나 반납으로 영업 대상 폐기물이 달라지면 그 일자부터 적용 대상 여부가 즉시 적용됩니다. 임시 차량인 경우 이쪽 업체에서 쓰다가 또 저쪽 업체에서 쓰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해당 업체의 영업 대상 폐기물, 차량 수집 운반증에 운반 대상 폐기물에 따라 적용하므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시는 동안은 전송 대상입니다. 다만 임시 차량은 자재 같은 폐기물 외의 것을 운반할 때는 차량용 단말기의 전원인 시거잭을 분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전원을 연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위치 정보의 전송은 배출자로부터 어떤 폐기물이 나오는지에 따라 건마다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항시 전송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현장 정보의 범위입니다. 처리자는 계량값과 영상 정보, 운반자는 위치 정보를 보내야 하는데요. 여기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운반자는 위치 정보를 전송합니다. 처리자는 계량시설의 의무 설치 여부에 따라 계량시설 영상 정보의 전송 대상 여부와 계량값 증빙 형태가 다릅니다. 현장 정보를 보다 상세화하면 가지고 계신 자료와 같습니다. 진입로와 계량시설의 영상 정보의 경우 차량 번호판이 포함된 전면입니다. 영상 정보는 기본적으로는 정지 영상, 사진이나 진입로의 경우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량값의 전송 의무는 처리자에게 있지만 만약 처리자가 계량시설 의무 설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운반자 쪽에 요청하여 공인계량소에서 발급한 계량 증명서를 받아 처리자가 전송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계량값은 폐기물이 실린 차량의 중량인 차량 총 중량에서 차량의 중량을 뺀 값을 말합니다. 이때 차량 중량은 차량 재원전표 또는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차량 총중량이 전송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을 여러 곳에서 수집해 오더라도 한 차량에 실어 반입한다면 차량 총중량도 하나를 전송합니다. 자료의 간략 이미지보다 실제 어떤 형태로 줘야 되는지 좀 보고 싶으시다면 별점 2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정보를 현장 행위와 인계서와 비교하여 보실 수 있도록 그린 무직도입니다. 여기에 올바로 기초 정보도 보이실 텐데요. 현장 정보 시스템은 올바로 시스템과 회원 정보를 연계하기 때문에 올바로 시스템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별도의 가입이 불필요합니다. 위치 정보의 경우 임시 보관 장소로 갈 때 각각의 두 차량이 각각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전 설명회 때 인쇄 자료에 경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각 폐기물의 경로를 연결해서 내가 전송해야 하는 건가?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그려봤습니다. 각각의 경로를 좀 추가적으로 그려봤는데요. 앞에 빨간색 차는 이제 폐기물을 임시 보관 장소에 두고 다른 곳에 갈 때의 계속된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뒤에 차는 이제 다른 곳에서 와서 임시 보관 장소에서 싣고 처리장으로 들어간 후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처리자란을 보면
처리장에 진입할 때 진입로 영상 정보, 그리고 또 개근할 때 개량시설 영상 정보와 개량값, 그리고 보관시설에서는 보관장소 영상 정보가 있습니다. 인계서와 비교되도록 모식도를 그렸지만 현장 정보는 인계서와 온전히 1대1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입력하지? 하실 텐데요. 처리자는 현장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장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점검 관리하며 현장 정보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치 및 전송 프로그램은 해당 현장 정보의 전송 기한 및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작동합니다. 즉, 처리자는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 그리고 장치 및 전송 프로그램이 현장 정보를 자동 전송합니다. 네, 장치와 프로그램은 여기 보이시는 전송 기한 및 주기에 따라 전송하는데요. 정보 발생 조건은 현장 정보의 정상 전송에 관련됩니다. 개량값은 안정화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량시설과 인디케이터 종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현장 정보는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듯이 전송 프로그램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촬영 중인 영상에서 조건에 따라 정지 영상을 수집합니다. 운반 처리자는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현장 정보가 적정하게 전송되지 않은 경우 그 장애 사유, 미전송 정보의 종류, 복구 계획 등을 적정 처리 추진센터에 즉시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센터에서 장치의 점검이나 확인을 요청할 때 이에 따르시고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현장 정보 시스템이나 센터 통신망 장애 시에는 공지가 올라갈 텐데요. 장애가 복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송하지 못한 현장 정보를 전송하셔야 합니다. 센터에서 배포하는 전송 프로그램은 이를 만족하도록 작동합니다. 준수사항을 보시면 현장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현장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장치의 고장 또는 훼손을 방치하는 행위, 현장 정보를 위변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자료와 같이 현장 정보 전송 장치의 조건이 강화됩니다. 또 자료에는 없지만요. 현장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차 경고에서부터 1차 1개월, 2차 3개월, 4차 6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과 그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전 내용을 좀 요약드리면 처리자는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 그리고 장치는 현장 정보를 자동 전송, 안 되면 센터에 통보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장치를 어떻게 준비하냐일 텐데요. 간단한 정리표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1쪽을 보시면 차량용 단말기에는 흔히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동형과 단순 위치 정보 전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펌웨어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퓨즈박스에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퓨즈박스는 차량마다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차량 정비소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설치업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시 차량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시거잭 형태를 허용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동형의 경우 해당 차량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에 이동통신사 직영점을 통해 IoT 요금제를 가입하고 유심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7월 네 번째 주에 저희 센터에서 업로드하는 차량용 단말기용 전송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펌웨어형의 경우 현재 저희 공단에서 이동통신사와 단일 요금제 그리고 또 약정 가입 시에 통신 모뎀에 GPS 안테나를 결합한 일체형 단말기를 지급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후에는 센터 홈페이지에 통신사 요금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하시고 차량용 단말기를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형의 단말기의 경우 주요 제조사와 모델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위치 정보의 전송 시험 확인 서비스는 8월 2주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3을 확인 바랍니다. 처리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설치 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전송 단말기의 경우 사무실마다 한 대로 되어 있지만 만약 개량시설이 다수인 경우 시리얼 포트 연결 때문에 개량시설별로 자동 전송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자동 전송 단말기는 일반적인 컴퓨터에 센터에서 배포하는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량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프로그램 간 충돌 우려가 있어서 별도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마다 한 대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관장소의 경우 일부 설치 예외사항이 있어 현장정보 고시 별표 1의 비고를 확인하시거나 뒤에 별첨자료 4를 확인 바랍니다. 앞에 장치들을 해당 위치에 설치하고 장치 간 케이블 또는 랜선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서로 연동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와 같이 연동하기 위한 CCTV 정보, 계량시설 인디케이터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기존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7월 네 번째부터 저희가 제공 예정인 전송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시고 전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앞에서 얻은 정보들을 센터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동 설정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를 위해 저희 센터는 원격 또는 현장 방문하여 지원하는 현장 기술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설명의 이후 현장 지원반과 관련한 신청서나 그 밖의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8월 두 번째 주부터는 전송시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정보가 자동으로 잘 전송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에 좀 정정사항이 있는데요. 19쪽에 보시면 자동 전송 단말기 HDD라고 적힌 하드디스크가 진입로당 1TB로 되어 있고 별첨 4인 51쪽에는 2TB로 나와 있는데요. 별첨 4는 다소 큰 동영상 화면 크기를 고려했을 때의 기준이고 보시는 표에 보이는 1TB는 동영상 화면 크기를 가로 640, 세로 340으로 줄여서 저장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크기를 줄여 저장하는 전송 프로그램의 기능은 9월 중 업데이트하여 제공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및 당부사항입니다. 처리자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현장 정보의 정상 전송 여부를 상시 확인하시고 관리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으로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신 경우 업무 개시 전에 함께 켜주셔야 합니다. 반입된 폐기물이 소량 배출자로부터 온, 그러니까 전자인계서 대상이 아닌 폐기물이어도 반드시 계량하셔야 합니다. 차량이 계량시설에 정위치하신지 확인하고 계량값이 잘 수집 전송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송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현장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운반자는 차량용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위치 정보가 잘 전송되는지 단말기를 통해서나 현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자의 영상 정보가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차량 번호판을 깨끗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앞면 번호판이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님은 계량시설 위에 정위치하여 계량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올바로 시스템과 회원 정보를 연계한다고 했는데요. 차량용 단말기는 임시 차량 등을 고려해서 차량 번호와만 정보를 연결하고 업체와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위치 정보의 조회는 올바로 시스템 기초 정보에 차량 번호를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올바로 시스템 기초 정보, 특히 차량의 증 감차마다 차량 번호를 현행화하셔야 위치 정보를 제대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증체 때 차량용 단말기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도 설명은 마칩니다.